이제 뭐 얘기가 나왔던 게 조국 혁신당이 지금 12석이 이제 22대 예. 시작하는데 끌어 모아서 소위 영끌을 하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었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정치인들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그렇게까지 나가는 건 좀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조국과 뭐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손을 잡을 가능성은 나는 약간은 있다고 보는데 네. 그 외에요. 가령 조국 혁신당에 가담을 할 그런 의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과거 DJ가 그 자민련에 의원을 꽂은 것처럼 의원을 꽂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을 8명이나 꽂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그 교섭단체를 만든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인데 하나 방법이 있죠. 가령 그 민주당이 앞장을 서서 뭐 10명 이상으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확 낮춰버리면 그러면 조국 혁신당은 당장 이제 원내대표도 만들고 교섭단체 될 수가 있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민주당이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일단 22대 국회 1호 법안, 뭐 선거운동 기간 내내 공약을 했습니다. 한동훈 특검법. 이 법안이 진짜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뭐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이게 민주당이 가령 최상병 특검법이라든가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지금 조국 그 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하겠다 이런 등등은 사실은 정치적 공격이거든요. 이 특검은 원래 여야가 합의를 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네. 과거에는 특검을 하면 다 여야가 합의를 해서 특검을 하고 있는데 네. 지난번부터 언젠가 민주당이 이제 특검은 그냥 밀어붙이는 정치적 공격 방법으로 사용을 했고 그래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 근데 이번에 또 아마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이 최상병 특검법 또 한동훈 특검법 더 나아가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것으로 원 구성하자마자 굉장히 시끄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과거에는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징약적 그 공격 방법이니까 거절하면 된다 이렇게 늘 그 평론을 해왔는데 요사이 제 생각은 그건 특검법 주장하면 다 받자. 네. 왜 그런가 하면 특검을 주장하는 쪽에서 그런 부담을 가지게 된다. 특검을 해서 나오는 결론이 없다면 가령 공수처를 만들려고 민주당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뭐 아마 공수처법 그것도 할 때 위장 탈당을 했죠. 온갖 일들을 다 벌여서 공수처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결국 공수처가 지난 3년 동안 기소를 한 건 한 건입니까? 한 게 없어요. 유명무실하죠. 유명무실해졌고 지금 공수처장이 3개월째 지금 없죠. 공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 공수처는 있으나 마나 조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걸 우리 온 국민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특검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가령 민주당이 이런 특검을 주장을 하는데 가령 최상병 특검을 했다. 그런데 그것이 수사 외압이 아니더라. 예. 아니면 김건희 여사 특검을 했다. 그런데 그것이 권력형 비리가 아니더라. 이랬다면 나중에요. 가령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할로 그 대통령 1호기를 타고 간 것은요. 예. 이거는 권력을 가질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권력형 비리가 될 수가 있지만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시기는 윤 대통령이 되기 전이고 검찰총장이 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권력형 비리가 될 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아마 민주당도 엄청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